주식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65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495선인데요. JP모건체이스가 한국 증시 투자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점이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시황 소식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방선거를 마치고 개장한 코스피가 1650포인트를 웃돌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3포인트 오르면서 1653.7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마감한 미국 증시가 경기지표 호조에 2% 급등 마감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13포인트 오른 1643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JP모건이 한국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외국인의 매수폭이 늘어나자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근 한 달여 만에 20일 이평선마저 회복한 상태입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1,400억 넘게 매수하고 있고 반면 기관이 현재 장 초반 매수해서 매도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309억 원 팔고 있습니다. 개인도 1,134억 원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현재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7포인트 오르면서 49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5포인트 오르면서 494포인트에 출발하면서 490포인트를 확보히 한 모습입니다.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현재 500포인트의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오늘도 관망하는 심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4억 원 소폭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154억 원 팔고 있지만 개인이 185억 원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환율이 사흘 만에 하락하면서 1,2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10원 30전 내린 1,20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1원 하락하면서 1,205원에 출발했습니다. 미 주요 증시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역외 환율이 하락한 영향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금융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4%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장 지주인 삼성전자는 오늘 78만 원을 회복하면서 1.5%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47만 원대로 올라오면서 2% 급등하고 있고 삼성생명이 현재 6위로 내려오면서 1.8%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이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5% 급등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현대중공업도 강보합에 머물러 있고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서울반도체 현재 0.2% 떨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1.6%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SK브로드밴드가 0.8% 강보합에 머물러 있고 오늘 교육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메가스터디가 4%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ICT가 1.8% 오르고 있습니다. CJ홈쇼핑도 0.2% 현재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SK컴즈 월드컵 호재 2.6%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 은행주가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군들을 살펴보면 은행주가 오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4%, 5%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5% 급등하고 있고 하나금융지주와 기업은행도 4%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건설주가 오늘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4대강 사업에 대한 불안감과 하반기 구조 조정에 따른 우려감에 현재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건설이 0.5%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과 GS건설은 0.5%, 0.3%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 대우건설이 0.3%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선거와 관련된 테마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진보 성향의 당선자들이 다수 나오면서 교육 정책의 변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메가스터디가 4%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웅진시크빈과 에듀박스도 2%, 5% 나란히 오르고 있고 대교가 2%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4대강 관련주들은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기대, 우려감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이화공영과 동신건설, 특수건설과 울트라건설 모두 10%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무개발과 지능기업도 4%, 1% 하락하면서 4대강 관련주 오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시황 소식 들어봤습니다. 코스피는 23포인트 오른 165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 이상 오르면서 견조한 상승 흐름 496선이죠.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비숍님, 네. 오늘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슈들 좀 짚어볼까요? 네, 시장 자체는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순환하는 테마를 그 윗부분에 쫓으시면요, 장이 아무리 좋아도 계속 불안감이 상존하는 장이기 때문에 위에 쫓고 손절 안 하실 수 없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고요. 시장 안에서 내재된 가운데 중심축으로 금융주,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계속 금융주를 우리가 관심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보시면 금융주가 굉장히 계속 잘 오르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린 판단 기준에 의하면 시장은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따라서 이제 시장을 테마에 어떤 거 잠깐 폈다 지는 부분을 자꾸 위로 쫓고요. 자꾸 손절하고 그러면 수익 절대로 안 나는 장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요. 바닥권에 덫을 놓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가시는 그런 흐름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 자체에서의 흐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선거가 지나고 나면요. 아무래도 한국전력, 가스요금이 선거와 관련돼서 이제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들이요. 못 올라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선거 끝났거든요. 이제 그게 족쇄가 풀릴 거고요. 그러니까 금융주하고 철 관련된 또 포스코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들 이제 관심 깊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시장의 상승 자체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1700선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흐름이고 그 이후에는 박스권으로 가볍게 눌러주면서 또 다른 기회를 엿볼 텐데 여러 변수들을 시장이 의젓하게 하나씩 흡수해 나가고 있음을 여러분께서도 좋은 눈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1700선까지는 박스권 상단을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비조님께서는 계속해서 금융주를 보라라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또 금융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금융주 흐름이 참 좋습니다. 신한지주가 4%나 오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우리금융 역시 3% 이상의 강한 흐름입니다. 비조님, 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볼까요? 예.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이런 종목도 괜찮겠고요. 현재 패턴상 바닥에서 떠오르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 자세한 설명은 드렸고요.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아까 이제 자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명이 됐고요. 패턴 자체는 아무래도 두산그룹 전체가요 반등을 하는데 동사는 반등이 제대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일단은 그 시세 차이에 어떤 갭이 발생을 했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지금 정도 들어가시는 게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또 말씀드린 대로 시장 자체는 위아래로 상당 부분 흔들리거든요. 그 흔들림 자체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정을 잘 받은 종목군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두산 인프라코어 포트에 편입을 하실 종목입니다. 오늘 17,6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들어가도 무난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스타 Q&A 시간입니다. 네, 언제든지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들, 궁금하신 내용들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포스코라고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비중이 100%시라서 더 걱정이신 것 같은데요. 51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예. 포스코를 100% 사신 것은 조금 슬픔을 아예 뭐
맛보시려고 한 거랑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 비중을 다 넣으시고요. 굉장히 시장 자체의 어떤 중심축에서 흔들리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같이 휘말리게 되면 속수무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100% 비중이 됐고 내려왔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락을 하더라도 동서와 같은 패턴은 그렇게 많이 빠지는 종목이 아니고요. 기본 내재 가치 대비 상당 부분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원재료 가격의 인상분을 정부 차원에서 어떤 억제책을 좀 썼기 때문에 상품 가격으로 전가를 시키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중국과 관련된 흐름이 시장을 계속해서 어떤 역동을 시킬 수 있다면 포스코라는 부분은 중국 내수 진작이라든가 SOC 건설과 관련해서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바닥을 만들고 상승 턴해서 올라오는데 상당 부분 천천히 올라오고 있고요. 1차적으로 52만 5천 원 기억하시고요. 그 정도가 이제 이전에 저점 만들었던 부분이니까 이 정도 가면은 이제 한계에 부딪힐 거다. 한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조정받고 또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될 테니까요. 51만 6천 원쯤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52만 원 부근에 가면요. 손해보지 말고 100% 너무 많으시니까 너무 많이 넣어놨으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그러시는 거거든요. 30%가 적정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는 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흐름은 언제부터 좀 빨라지겠느냐 하면은 상단에 49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속도가 좀 빨라질 거고요. 그 전까지는 아주 뭐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뒤로 빼지는 천천히 가는 테니까 느긋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포스코 일단 비중을 줄이셔야겠습니다. 30% 정도로 비중을 줄여라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봉현광류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간의 경쟁 구도 이제 기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철 관련주를 관심 보라는 말씀 주셨는데 오늘은 포스코를 먼저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최은정 아나운서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라고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시청자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종목이 들어와 있냐면요. 영우통신입니다. 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5%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영우통신은 네.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급등주 이렇게 쫓고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뭐 뒤처리 전혀 안 해놓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상당 부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반드시 어떤 정립을 시키셔서요.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통신은 와이브로 관련 기업이 되겠고요. 시장 분위기라는 건 막 띄울 때는 막 띄우지만 또 어느 틈에 어느 날 아침에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좋다더니 내일은 갑자기 안 좋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동사 패턴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KT가요, WIC요, 이렇게 어떤 컴퍼니를 설립을 한다라는 그 뉴스와 함께 와이브로 관련 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그걸 계기로 바닥을 만들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1,50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비중도 2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할 만한 그런 양상의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봉상 잠깐 보시면요. 결코 싼 가격은 아니고 공중에 붕 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타기 같은 거 하실 만한 그런 종목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좀 인내를 하셔서요. 윗부분에 현재 상승유가 이렇게 뭐 흐름을 보면 9,5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올라가는 중에 뭐 결정적인 악재가 터진다거나 그러면 가다가 좌절을 하겠습니다만은 물을 탄다는 부분은 5,000원이 되면은 타시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현재서 이제 시장 흐름을 따라 밀고 올라가시면서 9,500원쯤 가면 일단 컷을 해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911님, 주식블랙홀님께서 이틀 만에 방송을 보신다고요? 어디 다녀오셨나 봅니다. 최은정 증시전략센터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또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비숍님의 왕팬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비숍 왕팬, 삼성전기를요, 13만 5,500원에 사신 분이 있습니다. 10%를 갖고 계신데 조정 시 비중을 25% 정도로 늘려도 될까요? 언제 매수를 하면 좋을지, 또 목표가는 얼마를 잡아보면 좋을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비숍님. 네.
왕팬이시라는데 아유, 삼성전기를 좀 고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사봐도 괜찮은 건지 여쭈시네요. 현재는 추가로 사시지 않을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조금 더 저점이 주어지면 왜 그러냐면 차트를 잠깐 보시면 회사에 대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수급이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리면 달도 차고 기울고 하지 않습니까? 주가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이제 섭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윗부분으로 쭉 끌어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좌절이 약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한다 해도 삼성전기는 추가로 받으셔서 어떤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는 요소가 못 되고요. 안정성이 조금 결여가 돼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게 될 때 동사의 패턴은 뭐 짧게 먹고 나와도 좋지만 그러기에는 좀 아까운 종목이 아니겠습니까? 윗부분으로 뭐 17만 원까지 목표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느긋하게요. 12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12만 원까지 빠지지 않고요. 아마 매수하신 가격에서 수익을 덧붙이면서 반등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14만 5천 원 내지 15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느긋하게 수익을 실현을 해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내려오면서부터는요. 13만 원서부터 그 이하로 빠지면서 분할로 나눠서 12만 원까지 매수를 해주신다면 그 다음 목표가액은 17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종목이지만 이와 같이 시장의 수급에 따른 어떤 그 숨 고르기가 조금 테크닉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8694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을 보겠습니다. 풀업서트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6,950원이시고요. 비중은 45%라고 하셨습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더 들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풀업서트 진단 받아볼까요? 네, 반도체 장비 업종이 되겠고요. 흑자 전환이 됐다는 재료가 있고요. 국제 회계 기준 도입이 있습니다. IFRS요. 그런 부분 때문에 수혜가 많이 본다. 그러니까 재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좀 바뀌니까 그런 수혜를 보게 되는 기업이 프롬서티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고요. 회사 자체는 상당 부분 원래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 실적이라는 부분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닥에서 소외돼 있었다. 소외된 부분을 지금 막 이제 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동사의 패턴은 우리가 시선을 짧게 보면은 이제 시세가 다 됐지 않느냐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세가 다 되지 아니하고 한참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프롬서티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주봉을 잠깐 보시면 윗부분은 올라가는데요. 넘어가야 될 라인이 6,500원 있거든요. 6,500원이 저항인데요. 주봉상 그 강력한 저항대를 지금 7,000원까지 넘어갔다가 다시 내리누르면서 다시 6,100원에서 턴백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뢰하신 분께서는 매수를 6,950원에 45%를 사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곤란하시고요. 다만 이제 좀 실망스럽게 내려왔습니다만은 다시 상승을 할 거다라는 판단을 좀 해주시고 현재 매듭 자체가 위아래로 잡히면서 위로 올라갈 만한 그런 여력, 에너지를 모으고 있고요. 에너지를 모으는 까닭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6,500원을 뚫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뚫기 위해서 차트상 설명을 듣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 종목이 여기서 이와 같이 위아래로 흔들면서 파열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끌어모으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순서는요. 하나, 둘, 셋 해서 거래가 터지면서 동사도 위로 팍 폭발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폭발하게 되면 본전 왔다고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1차적으로 8,000원까지 밀고 나가셔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당연히 지지선이 6,500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마니커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순수 청년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 보내셨는데요. 마니커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1,150원에 일단 사셨습니다. 100%를 사셨다고 하는데 여름 내내 갖고 가면 될지 닭고기주 같이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닭고기 관련주들 할인도 역시 10%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시장에 알려진 이슈였는데 오늘 특히 상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여름 내내 갖고 가도 돼야 되는 건지 닭고기주는 어떻게 보세요? 여름 내내 가져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여름이라는 재료보다는 월드컵 때문에 아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환하고 있는 사이클에다 그 핀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사이클이 돌잖아요. 대운하로 갔는데 선거에서 참패하니까 대운하 꺾이지 않습니까? 이제 3D로 갔습니다. 3D로 가면서 뭐 없나 찾아보니까 여름 됐고 월드컵 됐으니까 뭐 맥주, 닭고기 많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 또 넘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 계속 순환 사이클이 돌고 있는 부분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급히 올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히 올라가면 급히 잡수시고 낯숟가를 놓으시면 가장 좋지 않겠나 판단하기 때문에요. 일단요. 1,400원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1,400원까지 꼭 밀고 나가서 먹는다기보다는 내일이라도 시세가 꺾이면요.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는데 패턴 자체가 그대로 밀고 나가면 1,400원까지는 수익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런 어떤 그 순환 사이클이 올 때는 예에서 잠깐 먹고 재에서 잠깐 먹고 그게 더 낫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양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닭고기 관련주들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순환매 차원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름 내내 들고 가기에는 부담이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694님께서 감사합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라고 답변 또 보내주셨고요. 0275님께서도 비숍 왕팬이시라는 분, 비숍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받아보겠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내일 1, 2, 3부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종목들은 내일 꼭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015-8500-1110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1.5% 상승 24포인트 오른 165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1638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2000계약 이상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도 팔고 있고 개인만이 매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1.48% 정도 오른 496선입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사실상 참패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서울과 경기 등 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했으나 충청권에서 전패하고 텃밭인 경남과 강원에서도 패했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시군 구청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대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천, 충남북과 강원, 호남 등을 석권하며 7개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배출하며 선전했습니다. 정몽준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당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지방선거 이후 정부는 다시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각 부처는 힘과 의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비상경제대책회의와 함께 진행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선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국정에 매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회의가 오늘 차관회의를 시작으로 사실상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G20 회의는 5일까지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과 누리마루에서 열립니다. 오늘 차관회의를 시작으로 내일 저녁부터 장관회의가 시작되며 5일 오후 G20 회원국의 공통된 입장을 담은 코뮤니케가 발표됩니다. 이번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는 오는 26에서 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성격이지만 각국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아울러 은행세 도입과 출구 전략 등 거시정책 공조 방안이 집중 협의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 금융권이 16조 8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에 나섭니다. 기업과 우리, 하나은행 등 6개 금융기관 대표들은 오늘 명동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대출 규모를 16조 8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이들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액은 총 19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기청은 하반기 정책금융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늘리기로 해 중소기업의 자금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중기청은 14일부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역 신보를 통해 3천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네, 오늘도 무료 문자 016-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 비타민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상장 또는 등록된 시가총액이 적은 회사들로 중소형주를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스몰캡이었습니다. 먼저 하이리스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실 세 분을 추첨해 봤는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3077님, 8694님, 1651님이 이제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7678님과 7175님께는 로댕전 티켓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내일도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65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